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 경제와 가격 중에서 세 번째 시장 가격의 변동인데요. 오늘은 수요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이 좀 다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먼저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수요를 정리했는데 수요는 뭐였냐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수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요와 구분해서 알아둬야 할 때 개념이 뭐였냐면 수요량이었죠. 네, 수요량. 수요량은 뭐였냐면 내가 특정 가격에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양이었어요. 네, 특정 가격이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이렇게 달라졌을 때 실제로 구매하는 구매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주요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이 둘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부했어요. 수요의 법칙. 이 둘의 관계는 일단 무슨 관계라고 했냐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사고 싶고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수요의 법칙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의 법칙도 배우고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언제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의 변동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요. 네, 원인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의 변동은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해요. 네, 그러면 가격 말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치킨의 예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의 수요가 언제 증가하는지 이 경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네, 여러분 소득은 우리가 버는 건데 소득이 증가하면요. 당연히 치킨 많이 먹고 싶겠죠. 네, 치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소득이 늘어나면 아마 모든 상품의 수요가 다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호도입니다. 선호도는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뭐 치킨에 대한 광고가 나왔어요. 치킨 광고라든지 아니면 치킨이 뭐 건강하다, 몸에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요. 사람들의 치킨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선호도가 증가해요. 치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치킨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치킨 먹고 싶다 이런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선호도도 치킨 수요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체재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대체재의 가격입니다. 일단 대체재가 뭔지부터 볼게요. 대체재는 치킨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을 대체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치킨의 대체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치킨의 대체재는 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재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치킨의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대체재의 가격인 피자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쳐볼게요. 네, 피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피자의 가격이 올라가면 피자의 수요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감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재인 뭐를 많이 먹고 싶어 하냐면 치킨을 많이 먹고 싶어 해요.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치킨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은요. 다시 정리하면 대체재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치킨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대체제는 피자였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제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돼지고기의 대체제, 소고기 이런 것도 대체 상품이 되겠죠. 네, 굉장히 많은 대체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 다음에 대체제와는 약간 반대 개념이 보완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완제 가격도 치킨의 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보완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치킨의 보완제 치킨 먹을 때 우리 보통 콜라 많이 마시잖아요. 네, 치킨의 보완제를 콜라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보완제인 이 콜라 가격이요. 이번에 떨어진다고 쳐볼게요. 네, 콜라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마찬가지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가격이 떨어지면 콜라의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네, 증가하면 같이 먹을 때 만족감이 높아지는 게 보완제이기 때문에 콜라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치킨도 많이 먹겠죠. 치킨 먹고 싶다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보완제의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선 콜라의 가격이 떨어지면 치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미래의 예상 가격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을 때 그 상품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류 독감이 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치킨 가격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죠? 앞으로의 치킨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구나,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러면 치킨에 대한 현재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현재 치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예상 가격도 치킨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두세요. 어떤 그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수요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치킨의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요인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고요. 선호도가 증가하면 역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치킨의 수요가 증가했고요. 보완제의 가격은 하락해야지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예상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킨의 수요가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치킨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 곡선 그렸을 때 기억나시죠? 네, 여기 좌측이 가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양입니다. 네, 그리고 가격과 양. 선생님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렸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가격과 이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네, 이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네, 수요 곡선.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제 이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얘를 D0라고 편의상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경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삐뚤삐뚤한데 여러분은 예쁘게 그려보세요. D1이 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를 수요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격은 그대로예요. 여기 지금 어떤 P0라는 가격이 있어요. 가격은 지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네,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같은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한 거죠. 수요량이 변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 경우를 우리가 수요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이 변하지 않았지만 네, 그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한 거 이런 경우를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는 어떻게 표현하냐? 네, 수요의 감소 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 경우는 수요 곡선이 반대로 네,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네,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보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 잘 안 그려지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노트 하시면 아마 예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은 좀 힘든데 네, 이거를 D2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 경우에 가격 수준은 동일해요. 가격 수준이 요 가격일 때 아까 동일해요. P0일 때 네, 쭉쭉쭉쭉 보시면 이것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네, 보시면 가격은 변하지 않았죠. 근데 수요량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했죠. 이런 경우를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수요나 공급이나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요. 증가하면 무조건 오른쪽 이동이에요. 증가하면 무조건 오른쪽, 감소하면 무조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네,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였죠. 네,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두 번째로 수요량과 이 수요의 변화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수요의 변화와 네, 수요량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네, 한번 볼게요. 일단 수요의 변화부터 보면요.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네, 다시 똑같이 써보면 여기 가격, 거래량, 가격, 역시 거래량입니다. 네,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수요의 변화는 이렇게 D0가 있으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 네, 감소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 지금 수요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의 경우에는 수요의 변화인데 이 경우는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이 일정한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게 수요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했을 때예요. 네, 가격이 변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가격이 이 가격일 때와 이 가격일 때 여기를 P1 여기를 P2라고 쳐볼게요. 지금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Q1이에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더니 수요량이 Q2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이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곡선상에 표시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실제로 구매한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본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수요량의 증가가 되겠죠. 반대로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그러니까 수요량의 증가는 가격이 P1에서 P2로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곡선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요량의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럼 수요의 변화는요.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해요. 수요 곡선 곡선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수요 곡선 상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변화 요인은 이거는 뭐였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원인, 이거는 양상이겠죠. 변화의 양상. 원인을 정리해보면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아까 살펴봤듯이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호도,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 미래 예상 가격 이런 게 변하면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수요 곡선상의 이동,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는 변화의 원인이 가격의 변화입니다.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네, 수요의 이동,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일단 원인은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소득이라든지 선호도, 대체제, 보완제 가격, 네, 프라이스, 그리고 미래의 예상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하면 수요가 변하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양상을 보면은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왼쪽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 이동을 하고요. 수요량의 변화의 양상은 곡선, 수요,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네, 수요 곡선 상의 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변하는데 가격 이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에서에 나타나는데 가격이 변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특히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